저 이야기 중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초 지식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길고요.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제가 석사 학위 과정에서 썼던 논문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양지 바랍니다. 저희 석사학위 논문인 천성산 화산암에 대한 연구, 이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낸 지도 벌써 한 30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논문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논문을 내고 난 뒤에 한 2년 뒤에 나온 한국 암석학회에 발간된 논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Journal of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제목은 천성산 백악기 화산암류의 암석학적 연구 1대 있는데, 저는 이 후속 연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지도 교수님께서 저희 석사학위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하면서 그냥 1번, 앞으로 2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낸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게 지질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천성산, 그리고 여기가 원효산, 여기에 내원사가 있는데, 내원사를 들어가는 이 계곡을 쭉 들어가면 이 암석들을 다 만나죠. 그리고 이게 천성산 응해암이란 것이 분포한 지역이고, 이것이 원효산 응해암이 분포한 지역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것을 지질 주상도를 그리면서 이 원효산 응해암 위에 천성산 응해암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어문입니다. 요즘 아주 강하게 든 생각이 뭐냐면 여기도 역시 콜드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찌 보면 둥그란 형태로 이 내부에 있는 암석하고 바깥에는 그냥 화강암이죠. 여기도 화강암이고, 단층을 통해 가지고 이쪽 블락이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 블락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화산 함몰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물론 제가 이 논문을 썼던 1994년, 이때는 단순히 이 암석이 그냥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천성산 응해암과 원효산 응해암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정도를 밝히는 것이 저희 논문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논문에 쓰인 암석을 평광흰명액을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사진은 컬러로 찍었으나 흑백으로 출판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같은 사진인데 여기 내용에 이 파라텍스틱 텍스처라는 게 나옵니다. 응해하면은 이 파라텍스틱하고 또는 유텍스틱하고 이런 용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용결 조직의 하나입니다. 여기는 유텍스틱과 파라텍스틱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유텍스틱은 용결 구조가 아주 길쭉하게 아주 잘 발달한 용결 구조를 유텍스틱이라고 하고, 파라텍스틱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좀 우글쭈글 하지만은 어느 정도 용결 조직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파라텍스틱이랍니다. 여기 보면 요런 요 구조들, 좀 줄무늬가 보이죠? 이런 것들이 용결 조직인데 완벽한 유텍스틱은 아니다 하는 의미로서 파라텍스틱이라 합니다. 자, 이런 조직이 나오면 이 암석이 응해암이라는 것의 아주 큰 증거죠. 그 다음에 또 응해암이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락 프래그먼트, RF 돼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것이 암편이죠. 이런 암편이 들어있다는 이것도 역시 응해암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 여기도 P 돼 있죠. 저 흐리게 보면은 P 돼 있고, 이 부분에 보면은 평광흰명에서 다 이게 석영입니다. 석영이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것은 밝은색, 어떤 것은 어두운 색, 즉 석영이 어떻게 방향을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얼룩덜룩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석영이 왜 만들어졌겠는가? 이것이 뭐냐면 원래는 이 퍼미스, 부석이라는 것이 다시 석영이 된 겁니다. 이런 부석이 다시 석영되는 그런 과정을 데빅티파이드피케이션, 이런 것을 탈유리화 작용이라 합니다. 이렇게 부석이 암석 내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응해암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맨눈으로는 우리가 응해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암석이 많아요. 안산암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박편을 현미경으로 보면 응해암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도 여기서 이만큼 좀 다르죠. 여기에 락 프래그먼트, 즉 암편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해석하기를 원효산의 응해암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천성산의 것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원효산
응애암이 암편이 천성산 응애암 속에 들어가 있다. 이 소리가 뭐냐면 결국은 원효산이 먼저 앞서고 원효산 이후에 천성산 응애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청성산 응애암에도 보면은 이런 부석질들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쭉쭉쭉 내어 있죠. 이런 것들을 유텍시틱 조직이라 합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면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중간 깨어진 듯하게 이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거의 다 코점입니다. 석영입니다. 물론 이 안에도 석영 성분이 많지만 특히 석영이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화산 쇠슬암 같은 경우와 흘러요. 그것은 화성쇠슬류 또는 화산쇠슬류를 하죠. 뭔가 흘렀다는 강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로우 다이렉션 이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석영 즉 이게 부석입니다. 부석들이 나중에 석영으로 변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한 방향을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류응애암이라는 화산의 아주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생성된 응애암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진입니다. 이런 회류응애암이 나타나려면 이곳에 화산 폭발이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꼭 넣으라 한 모달 컴포지션입니다. 여기 보면 샘플 번호에 따라서 어떤 암석이냐, 데이사이트 텁, 데사이트 용결 응애암 뭐 이렇게 쭉 암석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그 다음 락 프래그먼트, 기질이 몇 %인지 그 다음에 암편이 몇 %인지 나타내죠. 대부분이 기질입니다. 어떤 것은 90% 넘죠. 자, 기질은 가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글래스, 유리입니다. 이 유리는 왜 만들어지는가? 즉 마그마가 식으면 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암석은 그냥 응애암의 분류에 의하면 이렇게 삼각형 해가지고 분류하는 것, 저 영상을 보시면 알 겁니다. 글래스가 많을 경우에는 유리질 응애암이라 하죠. 즉 이것은 다 유리질 응애암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반정으로 석영, 포타슘 장석, 사장석, 기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다 이런 소리고, 암석의 조직이 아까 했던 파라텍스틱이냐 또는 음미정질이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그런 도표입니다. 다음은 화학 성분입니다. 화학 성분에는 주성분 산화물하고 그 다음에 기타 미량 원소를 하는데, 이 미량 원소에는 히토리오 원소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주성물 산화물을 퍼센트 단위로 들어가는 거죠. 몇 %인지 이렇게 나타내는데, SiO2 함량은 퍼센트에 따라 가지고 암석종을 구분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성분 산화물을 가지고 그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한가 하면 QC 돼 있죠. 이게 석영, 쿼츠, C는 코런덤, 강옥, 이것이 정장석, 이것이 사장석, 이것이 휘석 등 실제로 우리가 화산하면 광물을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성분 산화물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그 속에 석영이 몇 %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CIPW 노음 분석이라 합니다. 이 CIPW는 사람 이름 네 사람의 앞자리를 딴 건데요. 이 네 사람이 개발한 방식에 의해서 수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실제 그 속에 어떤 광물이 몇 % 들어가겠는가를 계산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석영과 알칼리 장석, 그 다음에 사장석을 하니까 가장 많은 것이 알칼리 장석이 많은 그런 암석이 이 지역 응애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한 것이 이제 트레이스 엘레먼트, 미량 원소죠. 또는 희유원소라 하는데요. 저는 그냥 희유원소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적게 들어있는, 즉 ppm 단위로 들어있는 그런 원소들입니다. 물론 바리움이나 스트론튬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희유원소에서 어떤 원소들의 비를 구합니다. 이것도 어떤 것들을 판별을 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한번 쭉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또 이 히토리오 원소 RE, 이것도 ppm 단위입니다. 란탄뷰테가 쭉 하는데, 제가 이 논문을 내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수정이 안 됐어요. 이게 BD가 아니고 네오디뮴 ND죠. 이렇게 히토리 원소 총 15종류에 대해서 분석치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토탈 히토리 양은 177, 89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근데 제일 처음에 써난 이 CHON, 이게 뭐냐면 콘드라이트, 운석 속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운석 속에는 아주 히토리가 적죠. 그래서 나중에 운석과 비교를 해가지고 히토리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를 표로 나타냅니다. 이런 화학 성분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밑에 축이 SiO2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는 Al2O3네요. 그 다음에 FeO, MgO 이런 주성분 산화물을 SiO2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영역이 딱 구분이 돼요. 자, 여기서 아예 SiO2 함량이 떨어지는 이 부분, 이 암석들은 다 안산암질암으로 이 지역의 기반암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떨어지는 이것들이 다 영구란, 천성산, 원효산, 응야암이 이 영역에 분포가 됩니다. 어떤 것은 보면은 이렇게 쭉 줄을 그어도 될 만큼 연속성이 뛰어나죠. 어떤 것은 상당히 이렇게 퍼져 있고요. 특히 많이 퍼져 있죠. 이렇게 연속성이 뛰어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그림은 암석을 판별하기 위한 도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ZR 지르코늄을 TiO2로 나눠가지고 그 값을 SiO2에 대비시키는 건데요. 여기는 SiO2죠. 그리고 여기는 지르코늄을 TiO2로 나눈 거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영역에 떨어지는 암석이 있고 이 영역에 떨어지는 암석이 있죠. 보면은 이게 유문암이란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역에 떨어지는 것이 유문데사이트 또는 데사이트라는 것인데 왜 이 도표를 쓰는가 하면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쓸 때는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이 ZR이라는 원소가 풍화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강한 그런 원소예요. 그러니까 풍화 침식에 의해서 딴 데로 간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표가 암석 구분에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이 SiO2에 대해 가지고 여기는 Na2O 더하기 K2O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칼리라 불러요. 토탈 알칼리 대 SiO2라 해서 타스 그림이라 합니다. 즉 요 선을 경계로 알칼라인, 알칼리성의 암석이고 서브 알칼라인, 뭐 비알칼리성. 사실 알칼리가 있으니까 이 B 대신에 R을 써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암석들은 다 요 밑에 떨어집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했던 독일의 화산암은 다 이쪽 영역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쪽 축을 FeO 토탈, 여기는 알칼리, 토탈 알칼리, 여기는 MgO를 놓고 그렸으면 이 암석이 또 특이하게 이 영역을 경계로 이렇게 분포를 하는 암석종이 있고 또 여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하는 암석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하는 것을 칼크 알칼리 성이라 하고 이쪽을 우리나라 말은 없습니다. 그냥 솔레이아이틱, 솔레이아이트 성이랍니다. 저는 그 당시 연구할 때는 우리나라 암석이 다 이 칼크 알칼리만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알았었는데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 일부 이 솔레아이트 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주도의 암석이라든지 또는 포항 지역에 또는 울릉도 같은 경우에 일부 나타납니다. 특히 나타나는 것도 보면 현무암에 그런 게 나타나요. 근데 아직까지 안산암이나 그 이상 SiO2가 되는 유문암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이런 영역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솔레아이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들을 이용해서 이 암석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밝히는 거죠. 또 사용한 도표가 SiO2에 대해 가지고 K2O를 가지고 도표를 그립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제일 위쪽이 하이 K, 그 다음에 가운데가 미디엄 K, 제일 밑에가 로우 K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암석들은 대개 하이 K나 아니면 미디엄 K에다 속합니다. 대개. 그런데 여기에 낮게 떨어지는 두 개 있죠. 이것은 아마 뭐 에라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제가 이런 것들을 해설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냥 일단 무작정 찍어 가지고 하이 K 쪽이 많이 나오더라, 이 정도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었죠.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됐어요. 다음 도표도 제가 그 당시에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 MORB, 이게 뭐냐면 Mid Ocean Ridge Basalt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중앙해령 현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석이 중앙해령 현무암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그 성분이 많은가 적은가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 1이 나오는데 1 쭉 파면 1보다 낮은 거 이거 TI 나오죠. 이 TI 함량은 중앙해령 현무암에서 나온 TI보다 이적이 낮다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든다면 K를 한번 봅시다. 올라가면은 100이 나오죠. 즉 포타슘은 몰브에 비해서 100배가 높은 함량을 지녔다, 이런 이야기고요. 뭐 이 정도는 그 당시도 해설할 수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또 생성되는 해설 방법은 제가 그 당시에 몰랐어요.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경향을 쭉 꺼봤을 때 이 경향선에서 낮게 나오는 것이 있고 좀 높게 나오는 것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중앙계령 현무암 상태가 이게 나중에 섭입돼서 들어가 가지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마그마를 만드는 근원이 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이 이후에 이렇게 변해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현무암에서 안산암, 유문암에 되는 데 따라 가지고 안산암 정도 되면은 요 정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 현무암은 뭐 요거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더 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되는데 그럼 유문암은 요렇게 되는 거는 정상인데 유문암 되는 여기에서 이 성분은 어디선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요 성분은 어디론가 빠져나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천성산 논문을 쓸 당시에는 이 도표 자체의 의미를 모르고 뭐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만한 능력도 안 됐어요. 그냥 단순히 이 그림을 쓴 거죠. 물론 논문의 해석에도 이런 이야기는 쓰지 않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도표는 이런 것을 판별도로 합니다. 어떤 특정 원소를 이용하면 조구적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 조구적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곳이 섭입대였나 또는 뭐 중앙해령이었나 그 다음 판의 내부에서 나왔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것을 조구적 환경이라 하고 이것을 이런 판별도를 통해서 알아내요. 자, 그래서 이걸 찍어보니까 이렇게 쭉 여기다 분포하죠.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로제닉 안데사이트. 자, 이 지역에 만일에 안데사이트 안산암이 나온다면 안산암이 요 지역에 찍힌다면은 그것은 조산대 환경이다. 즉 우리나라에 생각한다면 이것이 섭입대죠. 물론 안산암에 대해서 한 것이지만 약간은 유문암에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만일에 이 점들이 여기에 지금 익히면 N몰버, 정상 몰버죠. 다시 말하면 이게 중앙해령에서 생기는 암석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것을 판별도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성산 지역의 암석을 찍어봤더니만 조산대에 나오더라.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은 아까 콘드라이트라는 운석 값을 이야기했죠. 운석에 대해서 이 암석에 대한 데이터를 나누니까 그래서 이 히토류 양이 이렇게 된더라 뭐 이 이야기인데 이것도 물론 더 엄밀하게 상세하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그 당시에는 뭐 이 그림이 어떻게 왜 그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그림만 그리고 제시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논문에서 이런 걸 제시하니까. 자, 이것도 판별도입니다. 여기는 이게 여기 보면 VAG에 있죠. 볼케닉 아크 그레닛. 사실은 이 그레니트 화강암에 쓰이는 도표인데요. 이것도 이런 화산암 같은 경우도 준용해서 쓸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볼케닉 아크는 뭐냐면 이게 화산호고요. 이 화산호가 화산이 이렇게 호 모양으로 쭉 줄지어 있는 이런 지역을 화산호라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섭입대입니다. 섭입대. 이 섭입대에서 생성되는 암석은 요 안에 찍힌다. 그랬을 때 천성산 원효산의 암석은 여기에 다 모이니까 역시 화산호 지역이다. 섭입대 지역이다. 이렇게 판별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역시 또 판별도인데요. 란탄하고 이트리비움, 토륨하고 이트리비움을 했을 때 어떤 영역에 찍히느냐 했을 때 이 C 영역이 Mature Continental Arc 그러니까 성숙한 대륙호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 D가 밑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찍힌다는 것은 이런 환경에서 섭입대 중에서도 대륙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섭입대 환경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이 아일랜드 아크라는데 도호, 그 다음에 컨티넨탈 아크 대륙호. 자, 아일랜드 아크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 가지고 생성되는 곳이고 이 컨티넨탈 아크는 대륙판에 해양판이 섭입할 때 이것이 컨티넨탈 아크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가지고 해보니까 섭입대 환경이긴 한데 이 컨티넨탈 아크에 가깝다. 이것을 반증하는 그림이죠. 마찬가지 그림인데 이거는 좀 약간 차이가 나와요. 왜냐하면 B가 오셔닉 아크, 즉 다시 말하면 아일랜드 아크입니다. 그런데 B 쪽에 많이 찍혀 있죠. 오히려 대륙호 C는 컨티넨탈 아크인데 여기에 좀 바바박 찍혀야 되는데 여기 찍혔다는 것은 조금 데이터 에러인지 아니면 그 제가 해석을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하니 과거에는 과거에 전 논문 쓸 때는 이게 찍히는 것의 의미를 몰랐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제가 이 논문을 쓴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또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천성산 원효산 응해암도 이 도표에서는
약간의 그 오시닉 아크 쪽에 가깝게 찍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판별도입니다. 여기에 찍히는 것은 요 부분, 이게 밑에 보면 디스트럭티브 플레이트 마진, 즉 소멸되는 판 경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성되는 판 경계가 있고 소멸 판 경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 구조에 따라서 판이 벌어져 나가는, 여기에서는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이게 생성 판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져 나간 이 판이 쭉 가다가 다른 판 밑으로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면 소멸되죠. 이런 곳의 경계, 요 지역이 소멸 판 경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역시 섭입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화학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도표에다가 찍어봄으로써 이것을 판별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제가 해가지고 이제 논문의 결론을 냅니다. 자, 결론을 보면 여기 나오는 화산암류가 원효산 응해암과 천승산 응해암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원효산 응해암은 화산역 응해암과 유리질 응해암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하부에는 용결 구조가 현재하지 않고 위에는 현재다. 즉 원효산 응해암이 이렇게 있으면 하부에는 비용결 가다가 위에는 용결이 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승산 응해암이 있는데 결정 화산역 응해암, 유리질 응해암이며 역시 이것도 비용결이다가 용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효산 응해암, 이것이 천승산 응해암. 그 다음에 SiO2를 가지고 주승문 산화물을 가지고 투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연속적인 변화 경향을 보인다 이랬죠. 즉 이렇게 도표를 봤을 때 이쪽을 SiO2, 아까 보니까 MgO 같은 경우 이렇게 줄이 쫙 있었죠. 이렇게 연속적이다. 이 말은 이게 이 암석과 이 암석이 화학 성분은 차이 나지만 연속적으로 변해 나간다. 이것이 이제 분별 결정 작용과 연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분별 작용에 대해서는 저희 앞 영상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역의 화산암류의 주성분 미량원소 이런 것 또는 여러 가지 원소를 비를 가지고 하니까 첫 번째 조산대다. 이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조산대 중에서도 하이 K 영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ZrTHO를 보니까 지판이 침강 섭입하는 지판 경계부에 생성된 유리버터.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지판이 침강하고 섭입하는 경계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쭉 보니까 아까 나왔던 대륙연변부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러면 이 대륙연변부에 뭐가 침강하느냐? 해양판이 침강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륙 지각이 있는 연변부에 여기에 해양 지각이 이렇게 침강을 하는 겁니다. 침강 섭입. 이런 경계부에서 마그마 만들어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화산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원효산, 천성산, 응해암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를 적습니다. 이게 감사 인사죠. 여기 보면 뭐 부산대학교 뭐 학술연구 조성비, 이거 뭔가 하면 제 논문이지만은 이 지도 교수님께서 이거를 활용하신 거예요. 자, 연구비를 받으면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를 내잖아요. 이 결과 보고를 이 논문으로 가름한 겁니다. 이런 지원에 의해서 부산대학교에서 했고, 그 다음 부산대학교 기초과학 지원연구소하고 여기가 이제 기초과학 연구소 이름으로 연구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략광물 지원 자원연구센터 일부 지원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이 논문 쓸 때 제가 고려대학교에 가가지고 화학 분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화학 분석비를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문 초고를 읽고 비평해준 여기서 황상구 교수와 근성대 교수, 이분이 뭐냐면 이게 심사위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조언을 해준 진명식 박사, 윤성효 교수와 이준동 교수의 이분은 뭐냐면 기타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이 논문을 쓰는데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제가 석사학위 논문 쓴 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아마 내용이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뭐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보실 거라 생각하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